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입니다. 여러분, 요약집에는 요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데, 민법에요. 여러분, 자료 보십시오.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민법 186조 7조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여부입니다. 186조는 다 아시는 법률 행위, 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고 187조 민법 법률의 규정, 상속, 공용징수, 토지 수용이죠.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데,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처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 요약집에는 513페이지 맨 위에 그 2번, 3번만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 책에 51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3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시험에는 민법에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죠. 거의 매회, 매년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는지,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도 등기 시험에도 민법처럼 각종 등기 물을 때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 되느냐 묻기 때문에 또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2차, 1차 안 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민법 187조와 관련해서 상속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 아버지 사망 시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되는 건 다 아시죠? 사망 시에. 포괄적 유증, 특정 유증 묻는데 1, 2번에 우리 시험에도 유증을 물을 때 유언정여, 유증 물을 때 이 지문들이 나왔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등기 없이 유증자 사망 시에 물권이 변동되고 소유권 취득하고, 특정 유증받은 수증자는 이건 등기해와야 소유권 취득하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회사나 법인 합병, 등기된 부동산이 합병이 된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합병된 회사가 부동산 물권 취득할 때 합병 시에 뭐 없이죠? 등기 없이 합병 물을 때 나옵니다. 다음, 공용징수, 토지 등 수용이죠. 수용의 시기에, 수용한 시기에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판결은 세 가지 판결이 있죠. 민법에서도 배우셨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을 받아도 이 판결이 확정돼도 이건 등기를 해와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죠.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공유물 분할 판결과 사회행위가, 사회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거 재산 도피 이런 행위를 사회행위를 하지요. 이 취소 판결, 법원에 이 판결도 형성 판결인데, 가장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다만 맨 끝줄에 적어드린 공유물을 분할할 때 민법에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 거기 협의. 분할, 협의한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이 형성 판결이고 묻는 것은 협의 분할.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뭐를 받으면요? 판결. 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죠. 꼭 협의 분할, 판결에 의한 분할 구분해 주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경매는 여러분 경락받은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경매받았다면 경락대금, 경매 매수인이 집행법원에 매각 경매대금을 완납하면 물론 등기는 법원이 해주지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경매 우리 민법에서도 배우고 절차는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 절차 배우죠. 2차. 그래서 등기 없이입니다. 기타죠. 이제 민법 187조에서는 기타 법률의 규정 쭉 정리하면요. 신축 건물이나 공유 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건물이 완공되거나 매립이 완공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부동산 2번 전부 멸실에 따른 물권 소멸도 멸실 등기 없이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이 뭐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도 마찬가지고 등기 없이 4번, 5번, 6번인데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 소멸, 해제 조건 성취한 물권 소멸은 모두 4, 5, 6번은 말소 등기 없이죠. 그리고 해제 조건과 6번 밑에 정지 조건을 구분하셔야 되죠. 정지 조건 성취한 물권 취득은 이건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 해와야 되고 7번 혼동으로 제한 물권 소멸할 때는 물론 등기 없이 소멸하죠. 소유권과 전세권이 혼동이 일어나면 전세권이 소멸하죠. 다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죠. 8번 소멸시효 완성으로 용익물권 소멸할 때 20년이죠. 20년간 용익물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데 이건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되죠. 20년 나중에 민법 245조 1항 맨 밑에 14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245조 1항 2항 소개되어 있죠. 20년 점유만으로는 타인 남의 땅을 점유 취득 시효하려고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 요게 점유 취득 시효죠. 소멸 시효, 취득 시효 꼭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 법률 행위가 계약이 갑에서 을로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서 갑에게 매도인 갑에게 물권이 되돌아오죠. 판례는 전부 판례입니다. 판례.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물권이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죠. 그리고 10번 요역지 소유권이 취득되면 지역권도 취득합니다. 단 이 지역권은 우리 지역권 할 때 나오잖아요.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11번 구분 건물 아파트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여러분이 아파트 사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복도, 계단, 승강기에도 권리 취득하죠. 지분을. 그 취득은 공용 부분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12번은 재단법인 있죠. 장학재단.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부동산이 재산이 출연됐는데 재단법인이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출연이 되면, 법인이 설립되면, 다만 민법 판례가 재단법인은 등기 안 하면,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뭐를 못한다? 대항.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되죠. 그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 보십시오. 245조 1항 아까 말씀드렸죠. 20년 점유하고 등기해와야 소유권 취득하고, 2항은 바로 다음 이 시간에 등기 효력에 나오는데 245조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죠.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몇 년간 점유하면 됩니다. 10년. 요건 나중에 등기에 점유적 효력할 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적어드린 거는 1항, 245조 1항에 따라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뭐 해와야 된다? 등기.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등기에 이제 요거 민법 시간에 배운 거고요. 물권 변동은 제5절 15페이지 16페이지는 등기 효력입니다. 이번에는 등기의 효력, 그러면 여러분 유효 요건, 먼저 유효냐 무효냐.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지만 절차 등 위반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효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형식적 유효권, 실질적 유효권인데 이건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요건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고, 특히 사건이 등기 능력, 등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등기가 존재, 거기 등기 기록이 돼야 되죠. 실질적 유효권은 유효한 물권행위가 됐는데 물권적 계약입니다. 물권행위가. 물권적 계약이 있고 물권행위와 등기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제 계약을, 물권적, 채권적 계약을 하고 등기가 일치해야 되는데요. 불일치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치하지 않으면 유효냐, 무효냐는 그 이제 3번의 판례. 요 지문, 여러분, 유효, 무효에 관한 이 지문 20번 다음 페이지 15, 16페이지에 20개, 20번까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여러분 책, 이건 요약 책에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518페이지부터 518, 519, 520페이지까지 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대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대로 요렇게 제가 자료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20개 지문으로 읽고
맨 끝말. 결론은 이거죠. 유효냐, 무효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효냐, 무효냐. 자, 1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부동산에 관할, 우리 이미 여러 번 했죠. 관할 위반하고 2번입니다. 밑에 관할 위반과 사건 위반 두 가지. 관할 위반의 등기나 1번,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등기했다면 이건 당연 무효라 그랬고요. 그리고 등기관이 어떻게 이건 무효인 걸 등기했기 때문에 1번, 2번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해야 된다? 말소. 자, 1번이 관할 위반, 2번 사건 위반. 특히 사건 중에 우리 따로 등기법 맨 마지막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거 마지막에 우리 정리하겠지만 앞전에 권리 물건 중에 등기할 권리 물건이 아닌 걸 등기했다든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쉬운 거 농지에 무슨 등기했다. 전세권. 농지에 전세권 등기하면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을 등기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고 이런 등기는 직권으로 뭐 시켜야 된다? 말소. 3번 우리 지적법에 토지 분할할 때 지적공부 토지대장에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등기 기록에만 분필 등기를 했다면 이거 실체관계와 부합해도 뭐다? 무효. 여러분 이 결론이 무효입니다. 자 이제 4번 X 토지에 매매 계약을 해놓고 Y 토지에 등기했다면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다? 무효죠. 자 여러분 계약과 등기의 관계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거죠. 갑과 을이 X 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등기는 Y 토지에 등기했다면 이거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다? 무효다. 그래서 민법적으로 말하면 Y 토지에 대한 등기가 무효니까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다시 X 토지에 등기해 가야 된다고 민법 시간에 배웠죠. 또 우리 지난번에 정정 등기할 때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전혀 내용이 다른 권리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전세권에 등기해 가야 되죠. 그러나 5번 정여해놓고 갑이 을한테 정여에 의한 소유권에 있는 등기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했다. 매매로. 자 이거는요. 갑과 을이 정여해놓고 매매한 것처럼 등기했다면 정여계약은 유효,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계약, 요거 등기입니다, 참. 계약과 참, 요거 등기. 계약과 정여계약을 해놓고 등기가 매매로 등기한 거, 이거 일치해야 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요, 등기가. 요 등기입니다. 계약과 등기. 매매로 인한 등기는 뭐다? 유효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유효죠. 6번. 갑을병 순차로 매매가 하고, 자, 중간생략 등기 여러 번 하죠. 민법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중간생략.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3자 합의가 있어도 유효지만 일반 중간생략 등기는 3자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거의 절대 무효죠. 꼭 이렇게 구분하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는 거 민법, 등기법에 뭐 수없이 나왔죠. 특히 민법에서 자주 나옵니다. 다음 16페이지 7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된 후에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말소 등기가 아닌 다시 진정 명의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더라도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진짜 소유자인 갑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해와도 유효죠. 8번.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격려함이 없이 상속 받아놓고 상속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양도를 하고 피상속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하는 것도 실체관계 등에 부합하면 유효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등기해 준 거죠.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했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9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고 원래는 출석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한 등기, 특히 무권 대리인이 한 등기. 자, 민법에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추인을 해야 유효지만 등기에서는 이게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한 등기도. 10번. 등기할 때 서류가 위조되는데 주로 물었던 게 인감. 인감이 위조가 돼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11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면 이 등기가, 결론은 이거죠. 유효냐, 무효냐? 유효. 12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그러죠. 판례가. 다 판례입니다. 이건 다 판례라고 안 적어드려도. 따라서 즉 저당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그 저당권인 물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13번. 등기부가 멸실돼도, 등기부가 멸실되고 멸실회복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멸실된 등기부상의 물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1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양도인과 승계 취득자, 양수인 사이 합의로 직접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였다면, 원래는 이렇게 하면 못한다 그랬죠, 법적으로. 그러나 하였다면, 우리 보존 등기할 때 배웠죠. 양수인 명의로 직접 등기했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한다죠.
15번 무효인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도 당사자 합의로 유용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유용이 무효인 등기 유용이 되는 것이 무효인 가등기하고 저당입니다. 다만 소고표는 없고요. 이거 유용하더라도 소고표는 없고 제3자가 있다면 후순위자가 있다면 그 후순위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제 16번에 자 앞전에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되죠. 즉 이거죠. 이거 이미 멸실된 건물의 무효인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만약에 유용하면 무효죠. 15번 16번 꼭 비교해 주셔야 되고 17번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 자, 허위 등기, 부실 등기를 믿고 신뢰하여 거래해도 권리를 맺어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뒤에 나오죠.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권리자 등기를 믿고 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18번 부동산에 우리 여러 번 했죠. 가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도 그 부동산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처분받아가면 안 되지만 처분할 수 있고 이거 처분해도 유효다. 즉 가등기 등에는 처분금지 효력은 없다. 자 19번 20번은 판례입니다. 판례. 동일 부동산에 이중으로 하나의 토지 건물에 이중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체 권리 관계에 묻지 않고 선등기가 먼저 된 등기가 유효, 후 등기가 무효. 항상 똑같죠.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그러면 이 후등기에 기초한 20번 이중으로 등기된 후등기가 무효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이전 받아가거나 이전 아니면 이를 기초로 10년간 점유해도 등기부 취득 시효 말이죠.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이전 받아가거나 10년간 점유해도 이거 등기부 취득 시효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바로 뒤에 무효인이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19번 20번 요건 판례입니다. 판례로 항상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요 20개의 지문 이게 여러분 민법, 등기법 우리 1차 민법하고 2차 등기법 시험에 묻는 내용입니다. 1차, 2차 같이 민법과 등기법 같이 나오니까 꼭 정리하셔야 되고 다음 17페이지에 등기 효력입니다. 종국 등기, 본 등기 효력 6가지가 나오고 전체 먼저 볼 겁니다. 가등기 효력이 있죠. 자, 종국 등기, 본 등기 효력 6가지 중에 여러분 나머지는 뜻만 아시면 되지만 예상 문제는 그 세 번째 있는 추정력,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예상 문제다. 미리 말씀드리고 자, 종국 등기 첫째 효력이 권리 변동. 방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법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계약이죠. 매매 등의
계약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야 물권 변동 효력이 있죠.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등기 마치면 등기관이고 2번에 접수 시,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요. 두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 여기는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자, 이제 2번 등기한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가 갑구나 을구 안에서 갑구에 등기된 권리는 순위번호, 을구 있죠? 을구에 등기된 권리도 순위번호죠. 그러나 다른 구가 갑구와 을구라 그랬죠.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는 접수 번호라고 이미 설명드렸죠. 작년에 31회 때 다른 구를 물었죠. 다른 구가 갑구와 을구인데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거기를 순위 번호에 따른다 해서 X 틀리게 나왔죠. 31회 때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지만 부기등기 상환에는 그 등기한 부기등기 순서인데 이거죠. 1의 1과 1의 2가 있으면 1의 1과 1의 2가 있으면 1의 1이 선순위, 1의 2가 후순위가 되죠. 4번 가등기 본등기 하면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안다 그랬죠. 이미 가등기 할 때 했고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까지 뭐 한다 그랬죠? 소급. 5번 이거요. 앞 시간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해당 구에 한 등기 전 요거 물으면 앞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있고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하고 문제니까 맨 끝말 접수 번호에 의한다. 거기를 접수 번호에 따른다면 O, 순위 번호에 따른다고 나오면 X.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요. 2번에 그 순위 확정적 효력에 2번에 다른 구 요거 하고 5번 요거 맨 끝말 앞에 말 다 써줍니다. 앞에 말은 다 써주니까 맨 끝말 접수 번호에 의한다. 여기를 주의하면 됩니다. 2번과 5번. 추정적 효력 이게 이제 시험에 물으면 예상 문제고 민법, 등기법 자주 나오죠. 특히 민법에 요즘 1차 민법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로 요거 정리해 드리고요. 우선 자료 19페이지 맨 밑에 대항적 효력 먼저 보십시오. 대항적 효력은 늘 4번에 맨 밑에 괄호 4번 대항적 효력은 등기되어 있는 등기 내용을 가지고 대항이 뭡니까? 주장. 제3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죠. 우리 다 배웠죠.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채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특히 물권에서는 그 2번에 지상권 등에서는 무슨 기간, 지료 이런 임의적 기록사항 있죠. 이런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해두면 뭐 할 수 있다. 대항. 반대로 그러면 이런 특약사항은 등기해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예요. 후등기 저지력인데 여러분 요거는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그와 동일 내용의 등기를 못한다는 건데 1번은 읽어보시고 2번에 어떤 부동산에 토지로 물으면 지상권, 건물로 물으면 전세권인데요. 토지에 지상권, 건물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그 권리가 소멸하였지만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나 말소가 되지 않으면, 말소 등기가 되지 않으면 동일 내용, 같은 토지 건물에 다시 이중으로 전세권, 저당권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라 합니다. 점유적 효력은 6번 민법 245조 2항이죠. 아까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물론 무권리자죠. 이 사람이 무권리자이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몇 년간 점유하면 됩니다. 10년. 왜 이 경우는 10년입니까?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에 마치 점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등기의 무슨 효력입니다. 점유적 효력입니다. 자, 가등기는요, 딱 하나 이미 다 했죠.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 하기 전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고 그 외에 가등기만으로는 무슨 가등기만으로는 물건이 변동되거나 추정력이나 이런 효력도 없고 추정력 할 때 또 나옵니다. 중요하죠. 처분금지 효력도 없다. 가등기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맨 밑에 그 박스 안에는 등기의 공신력입니다. 자, 우리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 이미 앞에 등기 효력할 때 설명드렸죠.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가 위조됐거나 부실 등기로 무권리자 등기였다면 이거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등 취득 못합니다. 다만 민법에 이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 경우는 있는데 이걸 왜 여기 적어드렸냐 하면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가 무효일 때,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일 때, 차고나 109조 110조 사기 강박으로 취소됐을 때 이건 선의의, 여러분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 것이지 공신력 때문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107, 108, 109, 110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고 공신력 때문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추정적 효력이 남았죠. 자료 여러분 17페이지와 여러분 요약집 여러분 갖고 있는 요 요약집에는 514페이지 펴시면 맨 밑에 등기 효력 나머지 효력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515페이지 거기 4번 동그라미 4번에 추정적 효력이 쭉 정리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고 위에까지 요거를 또 여러분 요약집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요 자료로 다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추정적 효력 그러면 갑구 얼구에 등기된 권리의 추정력입니다. 맨 먼저 예를 드는 게 갑으로부터 을에게 계약으로 소유권이 무슨 계약이든 소유권이 넘어와 있죠.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을은 일단 소유자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반대 당사자인 갑이 추정받는 을은 입증 책임이 없고 반대 당사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계약이 무효다.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등기도 무효고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갑이 주장한다면 갑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되죠. 증명을. 어디서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죠? 소송. 소송에서 소송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지만 소송에서 갑이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이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추정력은 판례입니다. 보십시오. 그 자료 17페이지 맨 밑에 추정력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 기록 중 갑구 얼구입니다. 표제부에는 추정력 없죠. 갑구 얼구에 등기가 권리 등기가 실행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은 나타내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연에 등기의 추정력은 민법, 부동산 등기법령,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추정력은 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로 인정이 되고요. 판례입니다. 전부.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다 판례죠. 지금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중요한 거 이제 자, 자료 보십시오. 18페이지 전체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고 19페이지에 있는 거는 추정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시험에 묻는 거는 딱 요거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럼 추정력이 있는데 추정력이 없다고 하면 틀리고 19페이지에 추정력이 없는데 추정되지 않는 걸 추정된다면 틀리니까 그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18페이지 추정력이 인정되는 판례. 포인트는 이겁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가 무효여도 일단은 무효인 등기, 저당권이 무효여도 우리는 무효인 걸 모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실체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뿐만 아니고 임차권 등 채권이 물권, 채권 다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권이란 채권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요거죠. 매매 계약서를 말합니다.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함으로 등기 원인이 매매도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리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 등기 절차도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비업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인데 여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줬다면 을은 제3자 을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을은 제3자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적법하게 등기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고 전 소유자 갑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시효 담보물권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담보물권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받을 뿐만 아니고 피담보 채권이 1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1억의 피담보 채권도 적법 유효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2형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면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지만 등기 내용, 등기부를 봤기 때문에 등기 내용은 아기가 알고 있는 걸로 등기부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슨 이전 등기해 오면 그 신청에 첨부된 보증서 이런 것들이 허위,
위조된 것까지 증명하지 않으면 이 등기에도 당연히 추정력이 있죠. 그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치읓. 등기가 부적법하게 원인 없이 말소되면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지 않아도 최종 등기 명의인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면 마지막 저당권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죠. 티업. 전 등기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원인 등이 각 조금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도 멸실회복 등기 그러면요. 등기부가 멸실됐다가 회복 등기가 되는 거죠. 이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이 회복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등기에도 추정력이 있고 결론은 이겁니다. 등기 추정력과 반대되는 증거에서 상대방이죠.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면 상대방 갑은 이 추정과 반대되는 증거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고 그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갑에게 있다. 여기까지가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제 19페이지 자료,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 자,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기업 미연에 건물의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이 있지만 그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써줍니다. 신축한 게 아니라면 추정력은 깨진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없답니다. 또 하나 미연. 전 소유자 양도인이 소유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요거죠.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현 소유권 등기 명의자 양수인의 보존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례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요거 꼭 써줍니다. 디귿.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자 그러죠. 사망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아간 거는 무효고 사망자로부터 이전 받아간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리얼. 허무인은 누구인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간 것도 이건 무효고 사자 허무인 명의의 등기 다 무효고 추정력 없습니다. 미연 공유 등기에서 공유 지분 합계 결과가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걸로 지분 합계 지분을 다 합해 보니까 3분의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4로 이렇게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 다 합치니까. 이런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걸로 이건 추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어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가등기에는 무슨 말을 써도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시옷 부동산 등기에는 등기된 부분 등기의 추정력만 있고 민법 동산 점유 이 동산을 점유했을 때 민법에서 배우죠. 동산을 점유했을 때 인정되는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형 표제부 등기 했죠. 이미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지연 건축물 대장 옛날 구가옥 대장 이 대장에 등기부가 아닌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도 그건 추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장이 아닌 등기부에 권리자로 등기돼 있어야 되죠. 치읓 앞에서 했던 이중 하나의 부동산에 이중 중복 등기되어 있으면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후등기가 무효니까 무효일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 방금 이겁니다. 요 부분 신축한 게 아니라면 양도사실 부인하면 사망자 명의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아간 등기, 지분이 3분의 4로 등기된 거, 가등기, 점유 추정력, 표제부 등기, 건축물 대장, 무효인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나머지 효력 설명드렸고요. 이제 남은 부분이 여러분 자료는 2장 21페이지부터 등기 절차. 여러분 교재는 여러분 요약 교재는 이제 등기 절차 524페이지부터입니다. 요 부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 3시간은 등기 절차 전체 요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이번 5, 6월 요약 핵심 요약반에서는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교재와 524페이지부터의 교재와 특히 제 수업 자료 가지고 정리하면서 마지막 주에 이제 다음 주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